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가 예상됩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결심 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결심 공판이 뭔지부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판의 이제 첫 기일에는요,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지를 일단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 이제 검찰에서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서 어느 부분을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를 의견서를 써내고 그날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을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부동의한 증거에서 있어서는 이제 인적 증거,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런 거 그리고 다 읽어보고 뭐 서명날을 했는지 여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뭐 쟁점 정리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재판이 거의 모든 게 끝나겠다고 하면 이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하면 뭐 사실심에 대한 심리랄지 증인신문이랄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랄지 그게 다 끝나게 된 거고요. 이걸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변론 종결을 하면서 검찰에게 의견을 진술하죠. 우리가 보통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형량을 어떻게 선고해달라고 이제 재판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당사자가 이제 최후 변론 또 최후 진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재판부는 언제 이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이제 선고 일자를 고지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 고지되는군요, 선고 일자가. 그래서 오늘은 뭐 검찰이 형량과 관련된 구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언제 선고할 것인지 선고 일자를 오늘 고지하죠, 마지막으로.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자료 화면입니다. 오늘 화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결심 공판도 저 대법정에서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417호죠. 형사합의 22부 417호에서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입장은 같은 것 같아요. 지난 뭐 검찰도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사익 추구를 위해서 남용을 했다.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세윤 부장판사도 그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변호사님, 지금 구형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 같은 재판부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었고 얼마 전에 선고는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구형 25년, 징역 20년형 선고됐었는데 이 재판부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밝힌 그 재판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오늘 이 구형이 검찰이 구형을 최순실 씨보다 5년을 더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했었는데 5년이 더 높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선고는 오늘 선고일자가 공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제 선고일자도 잠시 뒤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징역 30년형 대략 예상됐었던 것과 비슷합니까? 뭐 예상됐었죠. 뭐 어쨌든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은 권력을 사유화하도록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피고인보다도 공소 사실이 더 많아요. 뭐 최순실 씨와 이제 11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공모가 인정됐고 그 외에도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실행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뭐 대통령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사직하게 했냐면 뭐 이런 것은 뭐 너댓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책임감, 그 다음에 공소사실도 더 많은 점, 이런 점을 비교하면은, 고려를 하면은 뭐 예상된 그런 구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형이 어떻습니까? 거의 예상된 구형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기징역에서 이제 최고형이 30년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범죄는 굉장히 18개 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로 할 수 있는 형은 지금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거든요. 특가법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강력범 아니면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런데 그러면 지금 특가법 뇌물만 가지고 따지면 이제 징역 3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합범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으로 따지면 이제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검찰에서는 지난번에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범죄 사실과 좀 비교 형량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5년 구형을 했었는데 일부 이제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범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냥 일반적 유기징역의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징역 30년을 좀 구형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형량도 지난번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선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었는데 아마도 구형량이 높으니까 선고도 좀 높을 수 있겠다.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더군다나 재판부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재판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생각하는 건 똑같을 거고요.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병합돼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작년 10월 달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죠. 그거에 이제 반발해서 재판을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리시켜서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서 먼저 선고한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생각이 바뀔 리도 없고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형량도 구형에 비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높게 선고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 특가법이니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할 수가 있게 돼,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보통의 뇌물 사건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이 참작될 것이다라는 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마 이제 선고에서 좀 참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실질적으로 특히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질 수령을 했고 돈을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이제 뭉뚱그려서 같이 공범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범 내에서도 과연 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제 최순실 씨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위를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선고할 때 만약에 형량에 있어서 아마 참작을 했다. 그렇게 선고했을 때 어떤 판사가 언급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뇌물죄에 있어서 주체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가지고 형량을 감경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를 만약에 삼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게 꼭 타당하다 이렇게 명백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지금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 때 아마 재판부가 선고 날짜도 밝힐 것 같은데요. 선고 날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3월 말,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 대략 이제 보통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은 후에 한 4주, 5주 그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복잡하기 때문에 4주를 약간 초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가오는 4월 16일이 구속기간 만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선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선고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6일 이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선고를 할 겁니다. 네. 자,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후 진술도 없었고 혹시 서면 진술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마 서면 진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사 대법정 보여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나오지 않았고요. 없는 상태에서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 세 개의 재판들이 열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유충섭 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취재된 내용들 듣겠습니다. 유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징역 30년형 구형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1,185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17일째인 오늘 구형령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한 권력을 비선 실세 이익에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는 건데요. 국가 조직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를 유린했으며 밀실에서 경제 권력자들에게
최순실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 유착폐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골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 사실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가지가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 씨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네, 아직 그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오늘 아직 안 밝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검찰이 논거를 하고 이후에 구형을 한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잠시 뒤 국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재판부가 밝히고요, 날짜를. 네, 다음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석 기자였습니다. 새로 취재되는 내용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